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손흥민이 번니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이후 또다시 사우디 이적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은 지난 2일 닫혔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9일까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언론 토크스포츠는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아직도 손흥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알 이티하드는 지난 겨울 호날두를 영입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카림 벤제마를 시작으로 네이마르, 은골로 캉테, 사디오 마네 등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사우디행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베테랑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전성기에 돌입한 선수들도 사우디를 택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에이스이자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의 타깃이었던 후백 네베스가 대표적입니다. 그의 사우디 이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가브리 베이가도 사우디로 이적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막 21살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의 에이스 케빈 더브라이너 역시 사우디의 타깃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살라, 손흥민, 더브라이너를 통해 축구 스타 영입 프로젝트의 완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토트넘의 주장 위고 요리스에게도 주급의 3배를 주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유럽 이적 시장이 닫히면서 요리스의 사우디 이적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오일머니 사우디가 계획한 축구 프로젝트의 완성은 바로 손흥민 영입입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준비한 몸값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스포츠 매체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 몸값으로 5,100만 파운드, 약 850억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2년이나 남았다. 어떤 유혹적인 제안이 들어와도 거절할 것이다. 토트넘은 이미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냈다. 또 다른 핵심 공격수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할 리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번리전 해트트릭에서 보여주듯 손흥민은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완벽하게 전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토트넘의 신임 감독 기자회견에 손흥민이 참석하자 기자들은 집요하게 손흥민에게 사우디행 이적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난 축구를 사랑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일을 꿈꿔왔고 아직 할 일이 많다.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두가 아는 소니가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분명히 사우디에는 많은 선수가 향하고 있는 흥미로운 곳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내 꿈이다라고 담담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뷰 때마다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사우디 이적설 또는 중국행에 대한 가능성을 묻자 손흥민은 작심한 듯 사우디와 중국 모두를 언급하며 매듭을 지었습니다. 성룡이 형이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과 좋아하는 리그에서 뛴다는 게 중요합니다. EPL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단칼에 사우디 이적설은 물론 중국행 루머까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호날두와 벤제마 같은 대형 슈퍼스타들도 거액을 받고 사우디로 향했지만 손흥민은 사우디나 중국처럼 거액의 돈을 제시하는 곳보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 축구계에 굴욕을 안긴 것인데요. 그간 중국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중국계이며 중국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해 중국이 연일 부러움과 관심을 보일 때였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손흥민에게 중국으로 귀화하면 더 큰 지지를 얻고 명성과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중국으로 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회유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해 한국 팬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호날두와 벤제마도 가는 사우디도 안 간다는데 중국에 가겠냐며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대한민국의 캡틴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해 중국의 헛소리를 모조리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축구리그는 부패와 무능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중국 축구 수준만 무너진 게 아니라 기자들의 수준도 수준 이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은 2023 중국 FA컵 8강 베이징 고안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후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최 감독은 이 경기 후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는 베이징의 동점골 이후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히카르도 수아레스 베이징 감독이 최 감독이 지키고 있는 산둥 벤치까지 와서 과도하게 세리머니를 해 문제를 야기한 것인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최 감독은 내가 축구 지도자로 활동한 게 30년이다. 다른 팀 벤치 앞에서 세레머니를 하던데 이런 상황은 처음 봤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말리려는 사람이나 스태프도 보지 못했다. 같은 축구계 동료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존중하지 않으면 스포츠맨십의 의미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이런 행동들이 중국 슈퍼리그 측에서 이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공지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이 문제로 징계도 했고 자제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중국 기자가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대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게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최 감독은 즉각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행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정적에 빠졌고 최 감독은 5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런 행동이 정말 괜찮다고 보냐?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중국 기자는 적어도 이런 행위가 축구 징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다시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최 감독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선수들이 상대 벤치에 갈 수 없고 관중석에 있는 팬들을 도발할 수 없다는 규칙을 모르는 것 같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중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산둥 선수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금 최 감독이 축구계 동료 의식을 언급했는데 산둥팀 선수들이 팬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게 녹화되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최 감독은 축구 기자라면 경기에 대해 질문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중국 포털 망역에 게시된 이 기자회견장의 영상을 보면 반바지 차림의 한 중국 기자가 최 감독에게 정말 오만한 자세와 태도로 질문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기자의 행동을 보면 애초부터 최 감독의 발언을 노트북에 담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꼬아서 앉아 최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고 급기야 홈팀 베이징 측 관계자가 이 기자의 질문을 막아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끝났고 최 감독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기자면 기자다운 걸 질문해야 한다. 기자 같지도 않은 당신이 정말 축구 기자가 맞냐라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축구 수준만이 아니라 기자들의 수준까지 처참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 축구계와 축구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 리그에 가지 않는다는 손흥민의 일침은 시원한 사이다가 된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